네, 안녕하십니까. 주 GB 스터디 기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송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중3, 중2 응용법을 7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선 킹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그 말기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발명한 면제배갑이라는 방탄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the 19th century, guns were the main battle weapon and soldiers needed protection from bullet. 19세기쯤에는 총이 전쟁에서의 주된 무기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총알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 왕조 또한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 그런 보호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면제배갑을 조금 더 진보를 시켰고 그것이 꽤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보고 문법적인 오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French invaded the Joseon Kingdom in 1866, their powerful rivals were worried about leaders of the Joseon Kingdom. 여기서 능수동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능동태는 주어가 주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자에 의해서 뭔가를 당하는 꼴로 돼서, 수동태 문장 같은 경우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 주로 이제 행위자 앞에 전치사 by를 씁니다. 그런데 정현욱 선생님, be worried abou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것도 수동태 문장 중에 하나인데 전치사가 by 대신에 about이 들어가는데요. 네, 뭐뭐 했을 때 걱정하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살펴보면은, be worried about이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 이렇게 해서 by를 넣어야지 오히려 맞겠습니다. 그래서 about 대신에 by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수동태의 전치사 문제로 제가 보았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2번이요. It was lightweight because of the cotton, but surprising, it was also bulletproof. 이렇게 나서 면제배갑이 30번을 면 소재를 접어서 만든 그런 방탄복이었는데요. 면이라는 소재 때문에 경량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방탄복이 되었다,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urprising이라고 하면 놀라운이라는 현재 분사로, 형용사로 쓰이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형용사와 부사는 같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 꾸며줘야지 맞는 문장으로서 이거를 부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지문, B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영어를 저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야구는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지문을 받고 굉장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왜냐면 제가 야구를 규칙을 좀 어려워해서 잘 못 봐서 아까 나오면서 어떡하지? 인필드, 아웃필드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장원영 선생님께서 인필드는 내야이고 아웃필드는 외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행히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B번 지문의 주제는 이 지문에 따르면은 내야는 규격이 같아야 하는데 외야는 규격이 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외야의 다른 규격에 따른 달라지는 전략이라고 제가 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조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the same measurement for the infield, 내야에는 같은 규격이 적용돼야 되지만, 따라와야 되지만, but the outfield is different in each one. 외야는 각각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크기와 모양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다. 게다가, 어떤, 야구장은 울타리가, 펜스가 다른 것들보다 더 높거나 낮다. 이렇게 해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거는 some과 어떤 것들, 또 다른 것들이라고 할 때 또 다른이라고 쓰기보다는 이건 대명사 문제로서 some과 other를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야에 다른 규격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좀 7점 이상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다른 점들 때문에 야구장은 조금 더 많은 홈런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경기장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게임이 있다. 이렇게 경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좀 더 많은 점수가 나는 이제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히럴스 파크라고 해서 투수의 야구장이라고 불리웁니까? 투수의 야구장이라고 불리우고, 이제 두 번째 점수가 적게 나는 경우는 타자의 야구장, 그 다음에 밑에 게 이제 투수의 야구장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외야가, 타자의 야구장이 다소 좀 작기 때문에, 다른 야구장에서 홈런이 나는 것보다, 타자의 외야가 다소 작아서 다른 야구장에서 아웃되는 볼이 이 야구장에서는 자주 홈런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oth coaches and players know these differences. 코치들과 선수들이 이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경기하는 곳에 따라 전략을 바꾸기도 한다,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순접으로 접속사 문제로서 접속사를 and를 썼는데,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원인과 결과로의 접속사를 써서 and가 아니라 so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간접 의문문 형태로서 원래 의문문은 의문사 쓰고 동사 주어 순으로 나와야지 의문문이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 어순이 바뀌어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which park do they play in이라고 하면 의문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는 which park they play in으로 해서 do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 잡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타동사와 자동사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동사에 따라서 타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worry라는 동사 자체에 걱정시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로 쓰면은 이렇게 해석이 이상해지고, 걱정을 시켰다. 조선의 지도자들을 걱정을 시켰다라는 그냥 were worried about이 아니라 worried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형용사와 부사는 그 쓰임을 한국의 문법과 미국의 문법이 약간 혼동되기 때문에 항상 붙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형용사 surprising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라는 surprisingly라는 부사로 현재 분사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대명사 문제로서 이제 2개를 비교할 때, 3개를 비교할 때, 또 하나를 비교하고 뭐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명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몇 개는 이제 그렇고 나머지라기보다 다른 것들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some과 another이 아닌 some과 other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네, 이것도 좀 오류가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간접 의문문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까도 상세히 설명드렸듯이 평서문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율과 난이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타동사, 자동사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로 또 중요하고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worry 자체에 걱정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숙지시키면서 일단 출제율은 3.5 정도로 잡고 난이도는 7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70점 이상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를 잘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출제율 3.5 정도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도 애들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5 정도로 잡도록 해서 보통보다 이상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대명사 문제 또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도 조금 많이 헷갈려하고 이게 암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항상 나오고 4 정도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간접 의문의 경우 이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의문문으로 고치는 것이 70점 이상 학생들한테는 60점, 70점 이상 학생들한테는 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출제율은 4고 난이도도 4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